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래전부터 대한민국이 괴물 독재 국가로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괴물 독재의 출현을 막기 위해서 부득이 김문수 지지를 선택했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왜 괴물 독재의 출현을 경고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권력의 집중입니다. 둘째는 인간의 약점입니다. 첫째, 괴물 독재가 두려운 이유는 권력의 집중 때문입니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면 권력이 너무 집중됩니다. 민주당은 이미 국회 300석 가운데 172석을 갖고 있습니다. 우호 세력까지 합치면 193석입니다. 7석만 늘리면 헌법 개정도 탄핵 소추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세력이 대통령까지 갖게 되면 그들의 권력이 지나치게 커집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무섭게 폭주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이 큰 잘못을 저질러도 국회는 탄핵하지 못합니다. 국회가 나쁜 법을 만들어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입법권과 행정권을 한 사람이 쥐게 되면 그렇게 민주주의가 위태롭게 돕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입법권과 행정권 장악에 그치지 않고 사법권까지 손에 넣을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후보의 선거법 위반을 유죄로 판단했다고 해서 대법원을 내란 세력으로 몰아세우며 단죄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대법원뿐만 아니라 법원 전체를 가만두지 않겠다고도 말합니다. 아마도 대통령 후보의 다른 범죄 혐의와 공범들 재판 때문일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입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을 권력의 입김이 잘 들어가게 바꾸겠다는 뜻일 겁니다. 베네수엘라 독재자 차베스가 대법관을 그렇게 늘렸습니다. 미국같이 큰 나라도 연방 대법관이 9명밖에 안 되는데 말입니다. 나아가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헌법재판소가 다시 판단케 하는 사심제 도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보다 정치적 판단을 하기 쉬운 곳입니다. 사법을 정치의 밑에 두겠다는 계산이겠지요. 게다가 그들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고 검찰청을 해체하는 입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사 문책을 쉽게 하는 방법도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명분은 사법개혁입니다. 그러나 대통령 후보의 12개 범죄 혐의를 완전히 벗기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을 그들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사법개혁은 사법 파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한다면 지금보다 더 무리한 일이 더 거침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두렵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에 대해 형사상 소추뿐만 아니라 이미 진행되던 재판도 정지시키는 입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퇴임 후에 재판이 다시 열린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퇴임 후에 재판받는 것도 원치 않는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12개 범죄 혐의를 모두 지운다거나 필요하면 퇴임을 늦춰야 합니다. 그러자면 무리를 감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리를 감행하면 법치주의는 망가지고 민주주의도 부서지게 됩니다. 그것을 저는 경고해 왔던 것입니다. 괴물 독재를 경고한 두 번째 이유는 인간이라는 약점 때문입니다. 권력은 인간을 가만 놔두지 않고 인간은 권력 앞에 약합니다. 우리의 현행 헌법이 시행된 지 38년이 됐습니다. 그 38년 동안 8명의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8명 중에서 4명이 감옥에 갔고 2명은 아들이 감옥에 갔습니다. 한 분은 검찰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하셨습니다. 3명이 탄핵 소추됐고 2명이 파면됐습니다. 아들을 감옥에 보낸 2분은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2분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정치 경험이 가장 풍부하고 민주적 훈련이 가장 잘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들이 범죄에 얽히는 것까지는 막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권력 때문이었습니다. 대통령의 막강한 권력 때문에 사람들이 대통령의 아들까지 가만 놔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권력은 성현군자의 판단도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민주적 훈련이 부족하거나 절제와 덕성이 충분하지 못한 사람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면 그 권력은 자기를 향해서도 국가를 향해서도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대통령의 덕성이 국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대통령의 배우자나 자식들이 국정을 얼마나 흐리게 할 수 있는지 우리는 압니다. 만약 대통령이나 그 가족에게 절제와 덕성이 부족하다면, 그런데도 견제받지 않는 절대 권력을 갖게 된다면 민주주의도 법치주의도 너무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후보와 가족을 잘 살펴야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 정치와 사회에는 진영주의가 너무 깊게 뿌리내렸습니다. 같은 진영이면 범죄마저 감싸고 다른 진영이면 그 누구도 악마로 만들어버립니다. 권력 집중과 사법권 장악이 위험하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대통령과 그 가족의 덕성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의 경험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에서는 아무도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 또한 두려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같은 진영이더라도 권력 집중은 위험하고 사법 파괴는 나쁜 것입니다. 같은 진영이더라도 독재는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남의 독재는 나쁘고 우리 편 독재는 괜찮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저는 외롭게 애치지만 저의 뜨거운 충정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괴물 독재 국가에서 우리와 자식 손자들이 살게 하지 맙시다. 사전투표를 하지 않으신 분, 기권을 생각하시는 분 모두 본투표에 참가해 주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투표로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